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신문고의 양정무입니다. 푸른 초여름에 복지TV 신문고 시청자들과 만나게 돼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신문고 시청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신문고에서는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국립군산대학교가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일들이 복지TV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장호 국립군산대학교 총장님을 만나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장호 국립군산대학교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복지TV 신문고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 함께 다시 새롭게 멋진 글로벌 대학 만들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이장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먼저 국립군산대학교를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부터 목포까지 서해안의 중심에 위치한 그렇죠. 대학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도 올라오기 딱 중간이고 위에서 내려오기 딱 중간인데 저희 대학이 수요자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대학, 그러니까 국립대학이 이제 K 한류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시대에서 나라 안의 국립대학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국립대학으로서의 모습을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그런 변화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대학은 수요자 중심으로 거듭나는 시스템들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학생 수요자 그리고 기업 수요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학생은 왕이고 기업은 황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교들 못지않게 미국의 주립대들이 아주 세계적인 명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국립군산대학교가 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그런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저도 적극 지지하고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이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신 건 2022년 3월이었죠. 당시 군산대가 개교 이래 가장 낮은 신입생 충원율을 기록하고 있을 때인데 취임 이후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요자에 집중하는 시스템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 공급 체계에서 수요자 중심,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가, 기업들이 원하는 교육은 무엇인가에 좀 더 집중하게 됐고, 제가 총장 막 취임해서 도내 한 30개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대학을 원하는가, 학생들은 어떤 걸 배우고 싶어 하는가 이런 거를 좀 현장 니즈를 파악을 했고요. 또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도 제가 이제 계속 파악을 하면서 첫 해는 일단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기의 비전과 인생의 어떤 큰 틀을 설계하기 좀 부족한 시간이 있었다. 굉장히 많은 학습량으로. 그래서 대학교 와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지향점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유스러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고민의 장은 국립대가 제시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첫 해 대규모로 무학과 자율전공학부라는 학과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유치를 했고 그 학과가 두 번째 해는 굉장히 큰 성황을 이뤘고요. 그다음 제가 총장 2년 차에는 이거랑 연동해서 전과를 자유롭게 풀었습니다. 아, 전과 풀이. 네, 그래서 이제 학년에 상관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그 어떤 이동하는 그 학생들의 숫자에 상관없이 그 산무
세 가지 제한을 다 없애버리고 자유롭게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풀었고요. 대학을 입학할 때 하고 또 대학을 다니면서 많이 진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총장님이 고객 수요에 맞는 그런 현장 교육으로 바꾸시고 그러셨군요. 역시 그런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그런 또 추진력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이제 3년째 이번에 새로 또 추가되는 거는 학생들이 자기 소속으로 소속 학과로 학위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대로 학위를 받는 거. 그다음에 학위도 전공 이수학 정도 2분의 1 이상 이렇게 줄여서 아주 컴팩트하게 학위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혁신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확실하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짧은 시간에. 우리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 의지죠. 이제 구성원들의 마음속에는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기존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생각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데 저희 대학이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생 중원율이 개교 이래로 막 84%까지 무너지는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구성원들 마음속에 이 변화해야겠다는 이 마음의 크기가 훨씬 커진 거죠. 변화하겠다는 마음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것들이 뭉쳐지면서 과감한 담대한 그렇습니다. 도전과 혁신을 할 수가 있었고 이것들이 바로 또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생 중원율이 95%또 거의 100%까지 2년 만에 회복하면서 특히 요즘 지방대학교 신입생 진학률은 뭐 아주 정말 형편없는데 그런 가지고 있지 않는 다 대학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군산대학교를 변모하고 있게 만들군요. 예, 아무래도 총장님께서는 국립대에서는 보기 드물게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달라도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 보기에 지난 2년 동안 국립군산대학교에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기업과 학생들을 수요자로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이 이제 점점 퍼져가고 있고요. 교육 서비스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좀 퍼져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조직의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조직의 스피드가 원래 이제 학교 행정 시스템은 좀 이렇게 학기제가 있고 뭐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나 다른 조직처럼 빠르지 않지만 우리가 단기간에 변화를 수용해야 되고 그 변화에 맞게 시스템을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시스템이 바뀌고 해마다 학생들을 위한 체계들이 조금씩 업데이팅이 되면서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 교수님들이나 또는 교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총장님 너무 드라이브 세게 거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직원들이나 우리 뭐 힘든 건 사실입니다. 교수님들 힘든 건 사실일 거고 근데 또 힘든 만큼 매번 성공 스토리가 성공 스토리가 그러니까 계속 뭐가 잘 안 되는 대학에서 이제는 계속 뭐가 잘 되는 대학 계속 제안서를 내도 항상 선택이 되고 평가를 받으면 항상 1등을 하고 되고. 자꾸 우승하고 선택되는 그러한 그 성공 스토리를 또 만들어가고 그것들이 학교의 재정이 든든한 형태로 계속 피드백이 돼서 우리 구성원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이 대폭 향상되기 때문에 제가 교육부의 수장들을 이렇게 장차관들을 만나서 보면 국립군산대학교가 변하는 모습을 체감으로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 총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군산대는 새만금과 인접해 있는 데고 SK, LG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새만금에 들어오는 만큼 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없을까요? 다양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핵심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게 기업 채용계 공유 전공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그리 기반, 그다음에 현장 실습 기반 이 두 가지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현장 실습 기반은 이제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목표로 하고 있고 마이크로 디그리 기반은 이제 사무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데 중요한 점은 이 채용계 공유 전공은 학과에 상관없습니다. 기업은 학과에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전공을 베이스로 한 인재들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이 꼭 배워왔으면 하는 과목들을 마이크로 디그리로 설계해서 공유 전공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3학년쯤 되면
내가 어떤 기업에 가겠다. 그래서 그 기업에 맞는 공유전공이나 이런 것들 선택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해서 채용이 연계되는 형태로 모양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범 케이스로 하나 하고 있는 게 삼성 스마트 팩토리 채용계 공유전공이라는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범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체계나 시스템을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기업들이 그 학교에서 배운 것을 무시하고 기업에 맞는 구조를 짜서 지금 그 다시 공부시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예.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립군산대학교에서는 기업에 맞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인재를 저희가 100%는 할 수 없지만 뭐 삼성대학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대학처럼 취업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도 오케이. 구축하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예. 하지만 이 기업들이 그거의 교육의 지향점은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재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향후에 이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혁신 인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이 원하는 취업 역량이나 소양도 해야 되고 인문사회, 문화예술, 역사나 이런 것들 잘 갖춰진 전인적인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 디그리를 연결해서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인재상과 기업이 원하는 취업 역량을 모두 다 만족시키게 하는 그러한 교육들을 저희가 한 게 채용 연계 공유 전공 형태로 학생들한테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주 훌륭합니다. 학생들이 입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대학의 취업률입니다. 군산대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군산이 경영위기 지역 이제 대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웠고 그 쓰나미가 저희 대학에서 와서 취업률이 굉장히 안 좋은 대학 또 신입생이 굉장히 잘 안 오는 대학 이런 대학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지난 2년 동안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학생 신입생 충원율은 95% 거의 100%까지 다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취업률도 급상승을 해서요. 전국 평균 상승률에 비해서 3배 이상 그다음에 우리 지역 상승률에 비해서 4배 이상 취업률 상승률이 최고 수준이에요. 지금 새만금 단지에 굴지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충원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국립군산대학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취업률을 가질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인재 그 기업에 맞는 인재들을 육성해서 내놓는다면 우리 총장님 마인드라면 제가 봤을 땐 앞으로 국립군산대학교가 대한민국의 선도 대학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세계 인재도 우수한 인재를 초빙해서 예. 우리 지역의 산업 인재로 양성해서 글로벌로. 그렇게 하는 것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또 다른 복지, 바로 통학버스가 무료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통학버스를 무료로 운영하는데요. 그냥 무료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학버스 운영 대수를 2배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제가 총장 취임한 첫해에 7개 단과대학 행정실을 하나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그 학생 그 직원들은 교직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 혁신, 교육 혁신. 학생 복지, 뭐 이런 쪽에 재배치해서 신입생 유치라든지 이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학교의 변화를 주도하는 쪽에 이제 좀 더 인력을 투입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첫해 신입생 통학버스 무료를 운영을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교생으로 확대를 하면서 요 대수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조금 군산보다 큰 대도시 전주까지 버스가 가고 있습니까? 전주, 김제, 익산은 기본이고 네. 심지어 이제 서천, 장안까지 저희 버스가 갑니다. 서천, 장항은 바로 뭐 강 건너면 기니까. 그래도 이제 행정구역은 행정구역은 충청도니까. 다르니까. 좋습니다. 이제 그런 소도시에 저희가 통학버스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거기서 정주하면서 우리 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소멸에도 상당히 대응이 되는 그런 효과도 같이 부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 총장님을 모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군산대학교가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장애인 학생지원센터를 상당히 꼼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장애 학우들이 여러 종류의 장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도 있고 자폐 장애도 있고 지체 장애도 있고 뭐 이렇게 손발이 불편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종류가 다양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반인과 다르게 이동성에 좀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동성이 좀 수월하게 그래서 이제 계단이 있다든지 단이 졌다든지 이런 데는 장애 학우들이 움직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조를 좀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학내 그런 부분들을 모두 조사를 해가지고 싹 개선을 지금 했습니다. 또 혹시 개선을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신고 제도를 운영해서 바로 신고하면 제 개선할 수 있도록. 훌륭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서도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데 불편함이 참 많은데 일단 그런 부분부터 세세하게 지금 그 점검하고 계시군요. 예, 그리고 이제 더해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필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녹음을 한다든지 녹음한 거를 다시 이제 텍스트로 전환해 주는 그 IT 기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한 수만큼 확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의자도 높낮이가 조정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숫자만큼을 확보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자 프린터라든지 음성 인식 컴퓨터 같은 맞습니다. 그런 다양한 기자재들을 충분히 마련해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군요.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 학생들에겐 학습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학습 도우미뿐만 아니라 생활 도우미 같이. 생활 도우미. 같이 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도우미들에 대한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베니핏을 줘서 도우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생활이라든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미가 있고 그다음에 학습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미가 있는데 도와주는 두 개 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학생이 필요한 만큼 일단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애인 수가 지금 265만에 해당됩니다. 약 국민의 6% 정도가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들의 최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립대학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립군산대학교가 이제 선도적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때문에 국립군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 과정을 꼭 직접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혹시 있는지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장애인 고등교육 특화센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런 온라인이라든지 또 장애인하고들 따로 이렇게 교육하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큰 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연계 복합센터 뭐 이런 큰 300억 예산이 이제 거의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영장뿐만 아니라 장애인 재활을 한다든지 치유를 한다든지 또 치유도 이제 그런 수영장과 연계된 치유뿐만 아니라 해양 치유라고 해서 저희가 고군산도에 저희 대학 부지가 있어요. 이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결돼서 고군산 열도에 그걸 좀 활용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큰 틀에서의 장기적인 플랜을 좀 세우고 있고요. 장애인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초중고부터 장애인의 어떤 교육 향상을 위한 장애인 키움센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와 연계해서 우리 학교가 좀 학교 시설을 활용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관이 지금 일정 부분 받아들여져서 그 부분은 저희 대학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시설들이 아마 하반기부터는 그 시범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군산 열도면 지금 그 새만금 방주제에 연결되어 있는 신시도 야미도 거기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새만금 방주 최고죠. 훨씬 바깥쪽에 말도, 명도, 방축도라고 세 섬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트레킹 코스가 동해안에서 가장 멋진 트레킹 코스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말도라는 섬에 저희 대학 학교 부지가 잘 기대됩니다. 있습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가서 보면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굉장히 그 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소득은 높아졌지만 갑자기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소외계층에 대한 부족된 부분이 많고 특히 우리 정부도 올해 다른 부분은 많이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이 12% 정도가 보건복지부 예산은 늘었습니다. 지난 보건복지부 차관을 대담을 할 때 내가 그걸 느꼈는데 우리 군산대학교가 정말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제가 거듭 느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대변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대표해서 265만의 그 고등교육을 만들고 있는 우리 총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기회만 준다면, 기회가 좀 주어진다면 장애인 고등교육 특화센터를 정부 지원을 받아서 잘 세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절실합니다. 예.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국립군산대학교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이번 기회에 잘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장님 축하받을 일이 하나 있으시던데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앙일보가 주최한 2024년 대한상의 포브스 사회공헌 대상 지역사회공헌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주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좀 부끄러운 얘기고 뭐 제가 상을 영광스럽게 받게 됐는데요. 사실은 뭐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하고요. 지방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소멸하고 대학도 망하고 이게 이러면 이제 지방은 계속 없어지고 서울 수도권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토 불균형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위험해질 텐데 저희가 그러한 큰 흐름에서 대학이 중심이 돼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사례,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려오고 해서 인구 소멸을 좀 더 늦추거나 또는 학생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발전의 큰 틀이 될 수 있다라는 사례를 저희가 좀 보였다라는 것과 상당히 높게 평가된 것 같고요. 인문사회 문화예술 체육 분야는 지역과 함께하기 함께하는데 속도가 빠른 부분이고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산업 혁신을 통해서 기업이 유치가 되고 산업 인재를 양성하거나 우리가 어떤 큰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학교의 부가치 창출이 산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인문사회 문화예술 체육 분야를 지역과 함께하는 것들은 되게 빠르게 할 수가 있고 지난번에 그 한 예로서 국립군산대학교 그 축제를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제가 가서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은 그런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슈퍼스타들을 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 국립군산대학교가 다시 거듭나는 이유들을 거기서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산대학교의 사회공헌 활동 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활동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뭐 아까 연장선이 얘긴데요.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83%로 떨어져 있던 신입생 충원율을 거의 100%로 상승시키는데 단 한 과도 폐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즘 폐과가 각 지방 대학은 아주 유행이던데. 맞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의 선택을 잘 받지 못하는 일부 인문 계열 또 예술 문화 계열은 거의 사라지는 게 추세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되게 강점을 주고 확대시키고 또는 강화시키거나 콘텐츠를 보강하거나 하는 쪽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지역 문화 활동이라든지 지역과 연계하는 부분에 큰 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립대가 지역의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인문사회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역사에 버팀목이 되고 또 중심축이 돼야만 지역사회의 싱크테크 역할로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학이 그 역할을 포기하고 오로지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업의 인재 양성에만 오리엔트 돼 있을 때 지역의 큰 미래지향적인 창의성은 또 미래지향적인 전인적인 인재 양성은 동공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가 적절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중인데요. 특별히 지역 문화 활동, 예술 문화 활동의 큰 버팀목으로서 우리가 든든한 재정을 들고 크게 기여하고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뭐 국립군산대학교이기 때문에 국립이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소신껏 하시면 아마 제가 봤을 땐 지방 국립대학들이 굉장히 소멸 위기를 느끼고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래서 교육부에서 수장이나
또는 차관 이런 주요 간부들이 우리 국립군산대학교를 적극 추천하고 또 모범 사례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군산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지역 활성화 역할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립군산대학교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동안에 1년차, 2년차, 3년차를 통해서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갈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지금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학교로서 1년 3학기 제도도 다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3학기 제도. 예,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대신에 한 학기를 더 추가해서 현장에서 현장 실습하면서 학위를 하는 학생들이 어떤 단절이 없이 충분히 빠른 속도로 학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인재, 제가 이제 지향하는 점은 쌍방향 글로벌 인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초빙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 인재로 양성을 하고 우리 지역의 보통 인재 또 우리나라의 보통 인재들을 우리 대학에 초빙을 해서 글로벌 인재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과감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3, 4학년 학생들이 공장 가서 현장 실습하는데 미국 회사에 보냅니다. 미국 공장에 보내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학은 외국 학생들이 오면 2+2라고 하는 거로 해서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현장에서 실습하면서 학위하는 과정이 1년 4개월이면 끝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1년 4개월이면. 예. 그리고 특별히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 국립군산대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역사에 대한 관심도 우리 총장님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한 말씀 간단히. 아직 그 오픈할 단계는 아니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 역사,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군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군산에서 선의도에서 고향으로 이제 방어하러 가는 과정 중에 고향이 왜군에서 쑥대밭이 된 비보를 접한 곳이 선유도. 이제 고군산도입니다. 고군산도. 그리고 이제 그 일본과 군산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 돼 있고 또 과거의 백제 시대 때는 일본의 수만 명의 수군들이 백제를 도로 와서 수장된 곳도 또 우리 금강 군산입니다. 운포가 되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들 또 사건들을 잘 정리하면 우리가 한중일이 화합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그 우리 총장님은 전공이 그 이과 아닙니까? 근데 문과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조직의 리더라든지 수장이 되고 나서 전에는 모르지만 되고 나서 과거를 모르면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복지TV 신문고 시청자들께 국립군산대학교 총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저희 국립군산대학교는 학생 차별 또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육 수준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다든지 학생들이 국적에 의해서 차별이 받는다든지 또는 학생들이 장애가 있어서 차별이 받는다든지 이런 차별이 없는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원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교육에 사각지대에 있던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충분한 그러한 자기 역량을 배우고 익혀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도록 있는 기회를 다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장애를 가진 학우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혹시 허락만 하신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등교육 특화센터를 만들어서 해양 치유와 같이 한번 우리 국립대학으로서 장애 학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고로 잘한다는 그러한 명성을 좀 듣고 싶을 정도로 어떤 기획을 좀 하고 있고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 유치원 교육부터 이게 대학의 교육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장애인 키움센터라고 하는 명명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 학교에서 운영해 보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고 누구나 그 교육에 의해서 누구나 원하는 자리 또 누구나 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라가 제공해줘야 돼.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고 미래지향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국립군산대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총장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가슴이 참 따뜻해집니다. 국립군산대학교가 글로벌 대학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복지TV에서도 관심을 갖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에서도 복지TV에 많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고를 찾아주신 이장호 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다음 이 시간 신문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